우리 발밑 깊은 곳, 6,500만 년 된 암석층에 묻힌 과학자들은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희귀 금속의 미세한 구체들이 현대 핵실험에서 보는 것과 정확히 같은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체들은 인간 문명보다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최초라고 믿어왔습니다. 원자를 쪼개고 금속을 녹이고 화석 연료를 태워 지구의 대기를 바꾼 최초의 종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지구에 인간보다 앞선 첨단 문명이 존재했고 지질학적 시간이 그들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지구의 역사에 대해 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뒤흔드는 증거를 따라갑니다. 사라진 핵활동의 흔적을 살피고 수수께끼 같은 대멸종을 검토하며 화석 기록에 왜 그토록 거대한 공백이 남아있는지 조사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시작합니다. 1980년 지질학자 월터 엘버레지는 암석층을 이탈리아에서 조사하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얇은 점토층은 백악기와 고진기의 경계를 표시했으며 이리듐 농도가 정상보다 30배 높았습니다. 이 희귀 금속은 소행성에는 풍부하지만 지각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발견은 대멸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이리듐 급증은 6,5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 충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이 단 한 번의 재앙이 지질 기록에 얼마나 선명한 흔적을 남겼는가였습니다. 이 발견은 불편한 질문을 불러왔습니다. 소행성 충돌 한 번의 흔적이 6,500만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선명하다면 첨단 기술 문명은 어떤 흔적을 남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흔적을 알아보기나 할까요? 이런 생각에서 실루리아기 가설이 나왔습니다. 닥터 후의 고대 종족에서 이름을 따온 이 과학적 가설은 산업 문명이 인간보다 훨씬 오래전 지구에 존재했고 너무 미세한 흔적만 남겼거나 지질학적 시간에 너무 크게 변형되어 우리가 아직 알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을 묻습니다. 깊은 시간의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산업 문명이 10,000년 동안 지속된 뒤 사라진다면 그 기간은 지구의 45억 년 역사에서 고작 100만 분의 2%에 불과합니다. 그토록 짧은 시기에 증거를 찾는 일은 400만 권의 책이 꽂힌 도서관에서 단 한쪽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증거는 남아야 합니다. 모든 산업 문명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대기의 화학 조성을 바꾸며 건물이나 기계보다 훨씬 오래 남는 폐기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흔적들은 암석층과 빙하코어, 퇴적층에 보존되어 지구의 영구적인 지질 기록이 됩니다. 문제는 그런 흔적을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직접 만들어내고 있기에 현대 산업 활동이 어떤 모습인지 압니다. 대기에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전 세계에 플라스틱 입자를 흩뿌리며 수천 년 동안 남을 방사성 동위원소를 만들어냅니다. 미래의 지질학자들은 지구에 남긴 우리의 영향을 쉽게 알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 문명들이 다른 기술을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에너지원이나 플라스틱과 콘크리트와는 다르게 분해되는 물질을 개발했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산업 흔적은 자연현상으로 잘못 해석된 채 눈앞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리듐층은 지구가 장구한 시간에 걸친 극적인 사건의 증거를 보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소행성이 충돌한 단 하루의 기록도 남길 수 있다면 수천 년 번성했을 문명의 흔적도 보존되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지질 기록을 살피며 고대 산업 활동을 가리킬 수 있는 패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지구 생명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전제에 도전합니다.
증거는 화석 기록에 묻힌 수수께끼에서 시작됩니다. 지구의 화석 기록은 이 행성 생명의 완전한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쪽이 찢겨나간 책처럼 읽을 수 없는 장을 암시하는 파편만 남아 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이 사라진 부분을 공백이라 부르지만 그 말로는 엄청난 규모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5억 4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 때 복잡한 생명체가 마치 스위치를 켠 듯 화석 기록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는 대부분 단순한 단세포 생물만 발견됩니다. 그 이후 바다는 눈과 껍데기, 정교한 신체 구조를 지닌 생물로 가득 찹니다. 이런 전환에는 수백만 년에 걸친 점진적 진화가 필요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질학적 관점에서는 거의 순식간에 일어난 듯 보입니다. 화석 기록은 이 극적인 복잡성의 도약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캄브리아기 대폭발은 여러 수수께끼 같은 공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화석 기록에는 생명이 갑작스럽고 설명되지 않는 도약을 한 듯 보이는 시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드문 나타나 번성한 뒤 뚜렷한 이유 없이 사라집니다. 새로운 생명 형태는 마치 아무 데서나 생겨난 듯 완성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전통적인 설명은 보존 편향을 지목합니다. 연체 생물은 화석으로 남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진화의 중간 단계를 놓쳤을 수 있습니다. 환경 조건은 화석화 속도에 영향을 주어 실제로는 점진적 변화가 일어난 곳에 겉보기 공백을 만듭니다. 이런 요인들이 불완전한 기록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백은 우연한 보존 실패로 보기에는 너무 체계적이고 시점도 지나치게 정확합니다. 그 시기에는 대기 조성, 해양 화학, 전 지구적 기후 양상이 극적으로 변했으며 정상적인 진화 과정 이상의 무언가가 일어났음을 시사합니다. 25억 년 전의 대산 소화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대기의 산소 농도가 갑자기 크게 상승해 기존 생명체 대부분을 중독시키는 한편 새로운 종류의 생물이 진화할 길을 열었습니다. 이 변화는 행성의 화학과 생물학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과학자들은 남세균이 광합성으로 산소를 만들기 시작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변화의 시점과 규모는 자연과정치고는 놀라울 만큼 정밀해 보입니다. 산소 증가 양상은 첨단단 문명이 대기화학을 대규모로 조작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날 법한 패턴과 닮았습니다. 비슷한 패턴은 화석 기록 전반에 나타납니다. 안정기가 이어지다가 지구 생명을 재편하는 갑작스럽고 극적인 변화가 끼어듭니다. 대멸종 뒤에는 새로운 종이 빠르게 다양해집니다. 암석층의 화학적 흔적은 행성 체계가 거대하고 조직적으로 바뀌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패턴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연 과정에서 생겼을 수 있습니다. 지구의 기후와 화학은 복잡한 되먹임 고리를 통해 작동하며 특정 조건에서는 급격한 전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공백들 가운데 일부가 이전 문명들이 지구를 지배했던 시기를 나타낸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산업활동이 환경을 너무 극단적으로 바꿔 기존 종 대부분을 멸종시키고 화석 기록에 겉보기 공백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체의 빠른 출현은 변한 환경에 대한 진화적 반응이거나 첨단 존재가 유전자를 조작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암석층 자체에는 더욱 기이한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공장과 발전소, 중장비는 구조물이 먼지가 된 뒤에도 오래 남는 화학적 지문을 남깁니다. 이 흔적들은 지구의 지질 기록에 편입되어 수백만 년 동안 살아남는 산업활동의 영구적 증거가 됩니다. 현대 산업은 자연 과정과 뚜렷이 다른 특유의 동위원소 비율을 만들어냅니다. 화석 연료를 태우면
수백만 년 동안 지하에 갇혀 있던 탄소가 방출됩니다. 이 고대 탄소에는 고유한 동위원소 흔적이 있어 대기 측정에서 뚜렷이 나타나며 나이테와 빙하코어, 해양 퇴적물에 보존됩니다. 핵무기 실험은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인공 원소들은 수천 년 동안 지질 시료에서 검출되어 20세기와 21세기에 지구의 첨단 기술 문명이 존재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미래 과학자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수께끼는 더 깊어집니다. 지질학자들은 인간 문명보다 수백만 년 앞선 암석층에서 비슷한 비정상 동위원소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2억 5,200만 년 전 대멸종을 표시하는 페름기와 트라이아스기 경계에는 대규모 화석연료 연소대와 정확히 같은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나타납니다. 그 흔적의 규모는 비교적 짧은 지질학적 기간에 지구에 알려진 석탄,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을 모두 태운 것과 맞먹는 탄소가 방출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전통적인 설명은 거대한 화산 폭발이나 따뜻해진 바다에서 나온 메탄 방출을 원인으로 둡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자연 과정도 비슷한 탄소 흔적을 만들 수 있지만 동위원소 변화의 정밀성과 시점은 무작위 지질 사건보다 더 체계적인 무언가를 시사합니다. 남극의 심층 빙하 코어에는 80만 년 전까지 이어지는 대기 시료가 들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안에서 대규모 산업활동 때 예상되는 것과 비슷한 급격한 대기 변화 시기를 확인했습니다. 온실가스 농도는 갑자기 치솟아 수천 년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한 뒤 기준치로 돌아갑니다. 이런 패턴은 빙하 코어 기록에서 여러 차례 나타나며 그때마다 행성 체계의 조직적 조작을 암시하는 미세한 대기 화학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알려진 자연 과정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빠르고 체계적입니다. 콜로라도의 암석층에는 티타늄과 다른 희귀 금속으로 이루어진 미세한 구체가 특정 시기에 해당하는 층마다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들은 고온 산업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입자와 동일하지만 인간이 야금수를 개발하기 훨씬 전에 형성된 지층에서 발견됩니다. 비슷한 금속 이상 현상은 심해 분지의 퇴적물 코어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금속의 분포는 여러 대륙에 수많은 산업시설이 동시에 배출해 대기 중에 널리 퍼트린 듯한 양상을 보입니다. 해양 투제적물 코어는 고대 산업활동의 또 다른 증거를 보여줍니다. 퇴적층에는 자연의 존재해서는 안 될 합성화합물이 고농도로 들어있지만 인간의 화학기술보다 훨씬 오래된 지질학적 환경에서 나타납니다. 이 화학적 흔적에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연적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의 지질 과정은 믿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며 우리는 특이하지만 자연적인 현상의 증거를 잘못 해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시하기에는 패턴이 너무 많고 지나치게 체계적입니다. 증거는 화학을 넘어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 될 물질의 영역으로 이어집니다. 플라스틱은 인류가 남길 가장 오래가는 유산이 될 것입니다. 도시가 무너지고 뼈가 먼지가 된 뒤에도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는 퇴적층에 남아 한때 산업 문명이 이 행성을 지배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미래 지질학자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플라스틱은 자연 환경에서 극도로 느리게 분해됩니다. 햇빛과 열, 화학적 풍화에 노출되어도 플라스틱 조각은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 남습니다. 심해 퇴적물이나 얼어붙은 환경에서는 수백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구성 때문에 플라스틱은 이상적인 지질학적 표지가 됩니다. 미래 과학자들은 지구의 퇴적층을 조사하다 플라스틱 입자가 갑자기 엄청난 양으로 나타나는 뚜렷한 전환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지질학자들이 인류가 산업활동으로 행성을 바꾸기 시작한 시대, 즉 인류세의 시작이라 부를 지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견은 이런 표지를 남긴 문명이 우리가 처음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외딴 해양 분지의 퇴적물 코어에는 인간이 플라스틱을 발명하기 수백만 년 전에 형성된 층에서 합성 고분자 화합물로 보이는 미세 입자가 발견됩니다. 이 입자들은 자연 분해 과정에 대한 저항성과 자연에는 없는 화학 조성을 포함해 현대 플라스틱 조각과 똑같은 특성을 보입니다. 입자들은 수백만 년 간격으로 떨어진 개별층에 나타나며 합성 물질의 광범위한 생산이 여러 차례 있었다가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분포 양상은 이 물질들이 행성 전체를 아우른 문명에 의해 생산되고 사용된 듯 전 세계로 퍼졌음을 보여줍니다. 정밀 분석에서는 더욱 수수께끼 같은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고대 고분자 조각들 가운데 일부는 현대 플라스틱 기술보다 발전된 분자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구성과 환경 분해 저항성을 높이도록 설계된 흔적이 있어 제작자들이 재료과학을 정교하게 이해했음을 시사합니다. 남극의 심층 시추에서는 수십만 년 전에 형성된 층에서 비슷한 합성 입자가 든 얼음 시료가 회수되었습니다. 입자들은 얼음 속에 완벽히 보존되어 원래의 분자 구조를 유지하며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 발견들은 물질과 과학, 행성의 역사에 대해 안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자연 과정이 완벽한 고분자 모사체를 만들었거나 인간이 지구에 나타나기 훨씬 전에 이전 문명들이 첨단 화학 기술을 개발했다는 뜻입니다. 시간대가 함축하는 의미는 엄청납니다. 이 입자들이 정말 고대 산업 활동의 증거라면 지구 역사에서 기술 문명은 여러 차례 등장했다가 사라진 셈입니다. 각 시기는 완전히 사라지기 전 지질 기록에 고유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호주의 암석층에는 지질학자들이 처음에는 특이한 광물 퇴적물로 판단한 층들이 있습니다. 정밀 조사 결과 이 광물은 고도의 제조 기술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복잡한 분자 구조의 합성 물질이 분해된 조각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각과 함께 발견된 유기물의 탄소 연대는 수백만 년 전을 가리키지만 합성 화합물에는 그토록 긴 시간에 일어나야 할 분해 흔적이 없습니다. 이런 보존 상태는 알려지지 않은 자연 과정이나 현재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제조 기술을 시사합니다. 이 증거는 불편한 가능성을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는 알아보지도 못한 채 이전 문명의 폐허 위를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가장 위대한 기술적 성취는 퇴적층에 흩어진 미세 입자로 줄어들었고 우리가 최초라고 믿는 과학자들은 이를 자연현상으로 오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안한 증거는 지하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그곳의 핵활동 흔적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972년 아프리카 가봉의 오클로 강산에서 우라늄 광석을 분석하던 프랑스 과학자들은 존재할 수 없다고 여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라늄에는 20억 년 전 자연적으로 지속된 핵 연쇄 반응에 분명한 증거가 있었으며 지질학자들이 오늘날 천연 원자로라고 부르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고대 원자로들은 수십만 년 동안 가동되며 우라늄 연료를 소비하고 방사성 폐기물을 만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과정에는 정교한 인간 기술이 필요하다고 믿어왔습니다. 이 발견은 매우 특별한 지질 조건에서는 자연에서도 핵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오클로 원자로는 중요한 원칙도 세웠습니다. 핵 활동은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되는 명백한 흔적을 지질 기록에 남깁니다. 핵 반응이 만든 동위원소 비율은 매우 독특해 반응이 끝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과학자들은 지구의 지질 역사에서 다른 핵 활동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견은 실루리아기 가설에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광산에는 핵무기 실험에서 생성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동위원소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은 인간이 원자 기술을 개발하기 훨씬 전인 5천만 년 전에 형성된 암석층에서 나타납니다. 그 흔적은 오클로 원자로 같은 자연 과정에서 생겼다고 보기에는 너무 정밀하고 농도가 높습니다. 비슷한 무기급 핵 활동의 흔적이 서로 다른 6대륙의 고대 지질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분포는 전 세계적으로 조직된 핵무기 실험을 시사하지만 이 흔적들은 인간 문명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된 암석에서 나타납니다. 그린란드 빙상의 심층 코어 시료에는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동위원소들은 중성자속과 온도 조건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 특정 핵 반응에서만 생성됩니다. 고대 얼음에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전 문명들이 현재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핵기술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동위원소는 수천 년 간격의 뚜렷한 층에서 나타나며 고도의 핵 활동이 여러 차례 일어난 뒤 완전히 중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패턴은 기술 문명이 번성해 핵무기를 개발한 뒤 스스로 파괴했거나 다른 이유로 사라졌을 때 예상되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태평양의 해양 트적물 코어에는 화석 기록의 대멸종 시기와 일치하는 층에 플루토늄 동위원소가 들어있습니다. 플루토늄은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정교한 핵기술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대 트적물에 플루토늄이 있다는 사실은 핵무기가 지구의 일부 대멸종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동위원소의 양은 엄청납니다. 일부 지질층에는 핵무기 수천 개를 폭발시켜야 만들어질 정도의 인공 방사성 원소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는 단순한 무기 실험이 아니라 행성 전체의 핵전쟁이었을 가능성까지 시사합니다. 첨단 질량 분석 기술은 고대 암석층에서 더욱 이질적인 동위원소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최근에야 개발한 기술을 쓰는 입자 가속기나 첨단 원자로에서만 만들어지는 원소도 포함됩니다. 수백만 년 된 지질 시료에 이런 원소가 있다는 것은 이전 문명들이 현재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과학 역량을 갖췄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핵 활동의 증거는 지질 기록의 다른 비정상 흔적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인공 동위원소가 있는 시기에는 대기화학의 극적인 변화, 대멸종, 퇴적층의 합성 물질 출현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런 상관관계는 지구의 첨단 기술 문명이 여러 차례 존재했고 각 문명이 핵 활동의 흔적을 남긴 뒤 역사 기록에서 사라졌음을 시사합니다. 흔적의 정밀성과 정교함은 우리의 선행 문명들이 인류가 이룬 어떤 성취보다 뛰어난 과학 지식을 갖췄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핵 활동의 증거는 발밑에 숨은 훨씬 더 큰 수수께끼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모든 산업 문명은 기술을 가동하고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이런 에너지 소비는 필연적으로 대기화학을 바꾸고 문명 자체가 사라진 뒤에도 지질 기록에 남는 독특한 온실가스 농도 패턴을 만듭니다. 인간의 산업활동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40% 넘게 높였습니다. 이 변화는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수백만 년 뒤 빙하 코어와 트적물 시료를 조사할 미래 지질학자들에게도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에너지 소비는 지구의 기후 기록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흔적을 남긴 최초의 문명은 우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남극의 빙하 코어 시료에는 지난 80만 년에 걸친 대기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기록에서 현대 산업 활동 때와 정확히 같은 온실가스의 급격한 증가 시기를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이 고대 시기들에는 대규모 화석연료 연소와 산업 공정에서 생기는 것과 같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급증 패턴이 나타납니다.
변화의 시점과 규모는 자연적인 기후 변동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체계적입니다. 현재 인류의 산업 생산량에 맞먹거나 이를 넘어서는 규모로 행성 전체의 에너지를 조직적으로 소비하는 적이 보입니다. 각 시기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된 뒤 온실가스 농도가 기준치로 돌아가며 이 고대 문명들이 결국 붕괴했거나 더 깨끗한 에너지 기술을 개발했음을 시사합니다. 해양 트적물 코어는 고대 기후공학의 더욱 극적인 증거를 보여줍니다. 퇴적층의 화학적 흔적은 단순한 화석연료 연소를 훨씬 넘어선 대규모 대기 조작을 가리킵니다. 그 화학 조성은 전 세계의 기온과 강수 패턴을 바꾸도록 설계된 에어로졸이 대규모로 살포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대기 계주에는 인류가 최근에야 개발하기 시작한 기후과학 지식과 공학 역량이 필요했습니다. 개입의 규모는 이전 문명들이 지구의 대기 전체를 하나의 공학 프로젝트로 다룰 만큼 높은 기술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린란드의 심층 시추에서는 수백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시기에 대기 기체를 품은 얼음 시료가 회수되어 습했습니다. 일부 시료에는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지만 매우 강력한 온실가스로 알려진 합성 화합물이 고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그 존재는 고대 문명들이 우리가 짐작만 할 수 있는 목적을 위해 대기 개조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했음을 시사합니다. 합성 화합물은 우발적 방출이 아니라 정밀한 설계를 가리키는 정확한 비율로 나타납니다. 분자 구조에는 특정 대기 효과를 내도록 추적화한 흔적이 있어 제작자들이 대기화학과 기후물리학을 상세히 이해했음을 시사합니다. 북아메리카의 암석층에는 이런 대기 개조가 진행되던 시기에 고대 토양 조성을 보존한 층들이 있습니다. 토양화학은 강수 패턴과 기온 범위가 극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빙하 코어에서 발견된 온실가스 이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런 기후 개조는 놀라울 만큼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대기공학이 시행된 시기에 지질학적 증거는 큰 온난화나 냉각을 일으켰어야 할 자연 요인에도 지구의 기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 개입은 많은 인구와 첨단 기술을 뒷받침할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이 기후공학 프로젝트의 정교함은 제작자들이 오늘날 우리보다 지구의 기후체계를 더 잘 이해했음을 뜻합니다. 그들은 원래라면 환경 재앙을 일으켰을 여러 차례의 자연 기후 변화 속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며 한 번에 수천 년씩 전 지구 대기화학을 성공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증거는 일부 고대 문명들이 궁극의 공학 프로젝트를 시도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지구 대기의 구성은 이 행성의 45억 년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주요 사건을 기록합니다. 화산 폭발과 소행성 충돌, 광합성의 진화, 복잡한 생명의 등장은 모두 공기의 화학 조성에 영구적인 기록을 남겼고, 이는 빙하 코어와 고대 암석, 심해수에 보존되었습니다. 이 대기 기록은 너무 정밀해서 과학자들은 수천 년 전에 개별 화산 폭발을 식별하고 고대 산불의 확산을 추적하며 생명이 산소를 만들기 시작한 정확한 순간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이 그토록 정밀하다면 기술 문명이 대기를 대규모로 조작한 증거도 보존되어야 합니다. 최근 고대 대기 시료를 분석한 결과 행성공학으로 가능한 범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뒤흔들 만큼 광범위하고 정교한 개조가 드러났습니다. 호박 속에 갇힌 기포에는 1억 년 전의 대기 시료가 들어있습니다. 이 고대 공기주머니의 산소 농도는 현재보다 35% 높지만 동위원소 비율은 자연적인 생물 과정이 아니라 인공 농축을 가리킵니다. 그 농축 패턴은 막대한 인구를 부양할 최적의 산소 농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대기 처리 기술이 대규모로 가동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산소를 개조하려면
대기에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지구의 식물이 자연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산소 생산을 늘려야 했습니다. 이 정도의 대기 제어는 인류가 시도한 어떤 것보다 뛰어난 행성 규모의 공학입니다. 만극의 심층 빙하 코어에는 대기 전체가 반복적으로 재편된 시기를 보여주는 대기 시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 개조는 온실가스뿐 아니라 공기 자체의 근본적인 구성까지 바꿨습니다. 질소 동위원소 비율은 대기의 주성분이 대규모로 조작되었음을 가리키며 행성의 대기 전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개조는 첨단 기술을 뒷받침하도록 대기 조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설계된 듯합니다. 이 고대 시료의 기체 비율은 연소 효율을 높이고 재료 가공을 개선하며 금속 구조물의 부식을 줄였을 것입니다. 대기 자체가 산업 문명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 퇴적물 코어에는 더욱 야심찬 대기 프로젝트의 증거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화학적 흔적은 태양계 어디에서도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합성 기체가 지구 대기에 들어있던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 화합물들은 특정 대기 기능에 맞춰 최적화된 분자 구조를 보여 대규모 살포를 위해 설계되고 제조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합성 대기 성분은 여러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일부는 자연적인 냉각기의 열 보존을 강화해 행성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다른 성분은 방사선을 차단해 해로운 우주선과 태양 플레어로부터 지표 생명체를 보호했을 것입니다. 이 다목적 대기 개조의 복잡성은 현재 인류의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과학적 이해를 보여줍니다. 고대 대기 시료에는 실패한 공학 프로젝트의 증거도 들어 있습니다. 일부 시기에는 대기가 급격히 변했다가 똑같이 빠르게 되돌아가는데 실험적 개조를 시험한 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자 포기한 듯합니다. 이런 시행착오의 패턴은 첨단 문명조차 행성 규모 공학의 복잡성과 씨름했음을 시사합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2억 년 전의 대기 시료로 그 안에는 오늘날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주는 분자 구조의 기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 기체 조성은 현재 지구 생명에는 독성이 있지만 생화학이 전혀 다른 생물에게는 최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증거는 이전 문명들이 자신들의 외계 생리 구조나 다른 환경 조건이 필요한 인공 생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구 대기를 바꿨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지구에는 서로 완전히 다른 생물권이 여러 차례 존재했고 각각을 지배 문명이 설계했다는 증거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기공학은 지질 기록에 보존된 행성 개조의 한 측면에 불과합니다. 지구 역사에는 행성 생명 대부분을 쓸어버린 5차례의 주요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재앙의 원인으로 소행성 충돌을 듭니다. 거대한 화산 폭발과 기후변화, 그 밖의 자연재해도 원인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멸종 패턴에는 일부 사건이 자연적 원인이 아니라 기술적 원인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하는 이상이 있습니다. 2억 5,200만 년 전 페름기와 트라이아스기 대멸종은 해양 생물종의 96%와 육상 척추동물 종의 70%를 없앴습니다. 대멸종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지구의 복잡한 생명을 완전히 끝낼 뻔했습니다. 멸종 패턴에는 자연 과정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대멸종은 놀라울 만큼 정밀하고 선택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생태적 지위와 환경 요구가 비슷한 종들조차 아직 풀리지 않은 이유로 생존율이 크게 달랐습니다. 취약했어야 할 일부 집단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살아남았지만 환경 스트레스에 잘 적응한 듯한 다른 집단은 완전히 멸종했습니다. 이런 선택성은 멸종 메커니즘이 특정 생물 유형만 겨냥하고 다른 유형은 살려두었음을 시사합니다. 자연재해는 보통 종의 환경 내성과 서식지 조건에 따라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대멸종은 전혀 다른 규칙을 따른 듯합니다. 멸종 경계층의 지질학적 증거에서는 생물 무기가 대규모로 사용되었을 때와 일치하는 화학적 흔적이 드러납니다. 이 시기의 암석층에는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으면서 특정 생물학적 과정을 매우 효과적으로 교란하는 합성 독소가 고농도로 들어있습니다. 독소는 특정 생화학 경로만 겨냥하고 다른 경로는 건드리지 않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독소의 분포는 전 세계적으로 체계적이며 모든 대륙과 해양 분지에 동시에 조직적으로 살포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자연 과정으로는 합성 화합물을 이토록 정밀하게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없습니다. 이 패턴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멸종 사건을 시사합니다. 멸종 경계층의 해양 퇴적물 코어에는 조작된 미생물의 잔해로 보이는 미세 입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입자들은 인간이 수억 년 뒤에야 개발할 인공 유전자 변형과 제조 기술의 흔적을 보입니다. 그 존재는 생물 무기가 행성 규모로 살포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4억 4,500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와 실루리아기 대멸종에서도 부자연스러운 선택성과 전 지구적 조직성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 사건은 해양 생물 종의 85%를 없앴지만 직후 등장한 새로운 생물 유형을 위해 생태적 지위를 비우도록 설계된 듯한 표적 패턴을 따랐습니다. 종이 교체된 속도는 자연 진화와 적응의 결과로 보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새로운 생명체는 멸종 사건이 일어난 지 수천 년 안에 이미 멸종 이후 환경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으로 화석 기록에 나타납니다. 이 패턴은 미리 준비된 대체종을 위한 자리를 만들도록 멸종이 의도적으로 설계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여러 멸종 경계층의 암석에는 핵무기가 대규모로 사용되었음을 가리키는 동위원소 흔적이 있습니다. 방사성 흔적은 멸종률이 정점에 이른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며 핵전쟁으로 생태 붕괴를 가속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핵무기 사용 규모는 인류가 이룬 어떤 것보다 커서 군사기술이 월등히 뛰어난 문명이 존재했음을 가리킵니다. 일부 멸종 사건에서는 우주 기반 무기가 사용된 증거도 보입니다. 멸종 경계층의 광물에는 지구 상층대기에서 일어난 극고에너지 과정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미세 입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입자들은 특정 지상 목표에 막대한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궤도무기 플랫폼이 사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가장 불안한 증거는 공룡시대의 끝을 표시한 백악기와 고진기 경계에서 나옵니다. 소행성 충돌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지질학적 흔적은 무작위 우주 충돌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유도된 충돌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충돌구의 동위원소 비율에는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데 핵 추진 기술이 사용되었을 때와 일치하는 이상이 나타납니다. 이 증거는 이전 문명들이 경쟁종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지구 생물권을 재편하기 위해 일부 대멸종을 설계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각 멸종 사건은 다음 재앙이 닥칠 때까지 행성을 지배할 새로운 생명체에게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수킬로미터의 얼음과 암석 아래 숨어 있습니다. 남극은 빙상 아래에 지구의 가장 깊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약 3.2km 두께의 눈과 얼음은 수백만 년에 걸친 증거를 덮고 있으며 섬세한 유기 분자조차 완벽히 남을 만큼 안정된 조건에서 끊김없는 행성 역사를 보존합니다. 최근 심층 시추 프로젝트는 이 비밀을 풀기 시작했고 지구의 과거에 대해 안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증거를 드러냈습니다. 남극 빙상에는 지구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완전한 대기 기록이 있습니다. 빙하 코어에 갇힌 기포는 8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공기 시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시추는 이 기록이 남극에 얼음이 없고 온화했던 수백만 년 전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극심한 깊이에서 얻은 얼음 시료에는 남극 대륙의 울창한 숲과 다양한 생태계가 있었다고 여겨지는 시기에 대규모 기술 활동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조성의 대기 기체가 들어 있습니다. 기체 비율은 남극의 기후가 오늘날 캘리포니아와 비슷했을 때 대규모 산업 공정이 가동되었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남극 기반암을 조사한 지표 투과 레이더는 얼음 아래 묻힌 인공 구조물을 확인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자연 지질층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규칙적이고 광범위한 기하학적 패턴을 보입니다. 레이더 흔적은 빙상 아래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지는 거대한 건축물을 가리키며 한때 남극의 주요 문명이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구조물은 알려진 어떤 천연 광물과도 일치하지 않는 재료로 지어진 듯합니다. 얼음을 통과해 측정한 전자기적 특성은 첨단 재료과학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성질의 합성화합물을 시사합니다. 건설 기술은 빙상 자체가 형성되는 과정까지 포함해 엄청난 환경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최근 시추 프로젝트에서는 얼음 아래 퇴적층에서 유전자 변형의 명확한 증거를 담은 유기 시료를 회수했습니다. DNA 조각에는 자연 진화에서 나타나지 않는 인공 서열이 있어 이전 문명들이 정교한 생명공학 역량을 보유했음을 보여줍니다. 변형된 생물들은 특정 산업 및 농업 목적에 맞춰 설계된 듯합니다. 이 유전자 변형 생물 가운데 일부는 극한의 추위와 약한 빛에서 살아남는 적응을 보여 남극 환경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유전자 변형에는 방사선 저항성과 합성 화합물 대사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 고도로 산업화된 환경에서 문명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얼음 아래에서 발견된 광상에는 대규모 채굴과 가공 작업을 시사하는 패턴으로 농축된 히토류 원소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광물 채굴에는 자연 과정이 만든 어떤 것과도 다른 독특한 지질 흔적을 남기는 기술이 사용된 듯합니다. 채굴 규모는 막대한 에너지 수요와 첨단 추출 기술을 가진 문명이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얼음 아래의 심층 퇴적물 코어에는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로 만든 미세 기계 부품이 든 층이 나타납니다. 이 부품에는 현재 인류의 능력을 넘어서는 나노기술 제조법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존재는 이전 문명들이 우리가 이제 막 다가가기 시작한 소형화와 정밀공학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우주 기반 작업을 위해 설계된 듯한 구조물입니다. 레이더 흔적은 발사단지와 대형 항공우주 비행체 제조 시설로 보이는 구조물을 가리킵니다. 이 시설들은 남극에 얼음이 없던 시기에 급궤도로 접근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자기 탐사에서는 지열 에너지를 대규모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듯한 지하 발전 시설이 감지되었습니다. 전력 배전망은 대륙 전체에 뻗어 있어 행성의 에너지를 통합 관리한 문명을 시사합니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발전 용량은 현재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을 몇 자릿수나 넘어섭니다. 증거는 남극 문명이 빙상의 최초 형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얼음 속 화학적 흔적은 냉각이 점진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빠르고 인위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문명은 미래에 자신들의 존재 증거가 발견되도록 보존하기 위해 스스로 빙하기 멸종을 설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극은 우리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춘 문명들의 증거 가운데 한 조각일 뿐입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는 첨단 문명이 환경에 남기는 독특한 기술 문명 흔적을 알아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흔적에는 인공 전파 신호와 대기 오염, 거대 공합 프로젝트, 그 밖에 기술 활동 증거가 포함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같은 기법으로 지구 자체의 지질 기록에서 기술 문명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행성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연구자들은 화석과 자연 지질 과정만 보는 대신 이전 문명들이 수행했을 수 있는 기술과 산업, 대규모 공학 프로젝트의 증거를 지구의 과거에서 조사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외계 문명을 탐지하기 위해 개발된 모든 기법은 지구의 고대 역사에 적용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흔적은 분명하고 일관되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 기술 문명들은 이 행성에 존재했고 우리가 이제야 알아보기 시작한 증거를 남겼습니다. 고대 암석층의 분광 분석에서는 첨단 산업 문명에서 예상되는 것과 동일한 대기 오염 흔적이 드러납니다. 그 흔적에는 합성 화합물과 비정상적인 동위원소 비율, 정교한 기술이 있어야 일어나는 화학 과정이 포함됩니다. 오염 패턴은 수백만 년 간격으로 지구 역사에서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지질층의 전자기 탐사에서는 과학자들이 초대형 공학 프로젝트에서 예상하는 특성과 일치하는 매몰 구조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구조물에는 대륙 규모의 교통망과 거대한 전력 배전 체계, 인류가 시도한 어떤 것보다 훨씬 큰 건설 사업으로 보이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심층 시추 프로젝트에서는 인간 문명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된 지질 환경에서 제작된 유물이 계속 회수됩니다. 이 유물들은 첨단 기술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재료로 되어 있고 현재 인류의 능력을 뛰어넘는 제조 기법의 흔적을 보입니다. 유물은 우리가 짐작만 할 수 있는 목적을 위해 설계된 듯합니다. 외계 거대 구조물을 탐지하기 위해 개발된 기법을 사용하는 위성 조사에서는 거대한 고대 건설 프로젝트를 시사하는 기하학적 패턴이 지구 지질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패턴은 우주에서는 보이지만 지상에서는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거대해 행성 규모로 사고하고 그 구상을 실현할 기술을 가진 문명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증거는 지구 역사에서 기술 문명이 여러 차례 흥망을 거듭했음을 시사합니다. 각 문명은 보존된 지식을 바탕으로 선행 문명의 성취를 넘어서는 능력을 얻고 자신들의 혁신을 더한 뒤 결국 사라져 지질 기록에 흔적만 남긴 듯합니다. 일부 문명은 자신들의 필요에 맞춰 대기와 해양 전체를 바꾸는 진정한 행성공학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문명은 우주 기반 기술에 집중해 태양계 전역으로 뻗었을 수 있는 대규모 항공우주 활동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또 다른 문명은 특정 목적에 맞춘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생명공학에 집중한 듯합니다. 이 발견들의 의미는 지구를 훨씬 넘어섭니다. 적합한 조건을 갖춘 행성에서 기술 문명이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생겨난다면 우주는 역사 속에 여러 지적종을 품었던 세계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는 현재 활동 중인 문명의 증거만 찾으며 과거에 존재했던 문명이 남긴 훨씬 풍부한 증거를 놓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문명은 지구의 긴 지성과 기술 역사에서 가장 최근의 장일 뿐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성취를 이룬 뒤 깊은 시간 속으로 사라진 선행 문명의 발자취를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산은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와 이 오래된 생명 세계를 잠시 맡은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르게 생각하게 합니다. 실루리아기 가설은 우리가 유일하지도 최초도 아닐 가능성을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는 수백만 년 동안 이 행성을 빚어온 긴 지성의 전통에 속하며 우리 자신이 지질 기록에 편입된 훗날 미래 문명이 발견할 흔적을 남깁니다.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어떤 기록 보관소보다 상세한 역사 기록을 DNA에 품고 있습니다. 유전자 서열에는 수백만 년 전의 진화 압력과 환경 변화, 생물학적 사건의 증거가 보존됩니다. 하지만 최근 고대 DNA 분석의 발전은 이 유전 기록 속에 숨은 놀라운 것을 드러냈습니다. 시베리아의 심층 영구 동토 시료에는 수십만 년 전에 살았던 생물의 유적 물질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고대 DNA 시료에서 알려진 어떤 자연 진화 경로에도 속하지 않는 유전자 서열을 발견했습니다.
그 서열에는 현재 인류의 유전공학 능력을 뛰어넘는 기술로 인위적으로 변형한 분명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 변형 유전자 서열은 서로 다른 대륙과 시대의 여러 종에서 동시에 나타납니다. 변형은 행성 규모로 조직된 유전자 조작을 시사하는 일관된 패턴을 따릅니다. 자연 진화로는 같은 시기에 서로 무관한 종들에서 이처럼 체계적인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유전자 변형은 첨단 기술 문명에 도움이 될 특정 형질을 강화하도록 설계된 듯 합니다. 여러 동물 종의 지능 향상, 질병 저항성 강화, 수명 연장, 인위적으로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이 변형은 이전 문명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생물권 전체를 설계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호박 속 고대 DNA 시료에는 더욱 극적인 유전자 조작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1억 년 된 호박에 보존된 곤충은 정보 저장 체계를 담은 인공 영색체가 포함된 유전자 서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컴퓨터는 살아있는 생물 안에 지식과 데이터를 보존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생물 체계의 정보 저장 용량은 현재 기술로 가능한 어떤 수준도 넘어섭니다. 유전 암호는 수백만 년 동안 완벽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데이터 밀도를 극대화하도록 추적화된 듯합니다. 저장된 정보에는 수학 상수와 별자리 지도, 첨단 기술의 기술 사양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일부 보존 생물은 대륙 배치가 지금과 달랐던 시기에 지구 지리를 상세히 담은 지도를 유전자 서열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유전 지도는 우주 기반 관측 체계로만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지리 지식을 보여 고대 문명들이 정교한 위성 기술을 보유했음을 가리킵니다. 심해 퇴적물 코어에는 특정 산업 목적에 맞춰 분명히 설계된 미생물의 DNA 조각이 들어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희토류 원소 가공, 독성 화합물 중화, 복잡한 유기 분자 제조를 위해 설계된 유전자 변형을 보입니다. 대규모 산업 생산에 쓰인 생물학적 공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대 문명들이 사용한 유전공학 기술은 현재 인류의 능력보다 훨씬 정교했던 듯합니다. 변형에는 유전자 발현의 정밀한 제어, 합성 염색체 제작, 생물학적 컴퓨터처럼 작동하는 인공 유전 회로의 통합 흔적이 있습니다. 현대 유전 분석에서는 여러 현생종에서 고대 유전자 변형의 잔재로 보이는 휴면 유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잠든 유전자 서열은 특정 실험실 조건에서 활성화되어 자연 환경에서는 뚜렷한 용도가 없지만 기술 문명에는 유용했을 형질을 현대 생물에게 발현시킵니다. 유전적 증거는 이전 문명들이 기술 기반 시설을 지원하도록 설계한 생물들로 완전히 인공적인 생태계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생물 지원 체계는 원료 가공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모두 담당해 인공적으로 설계된 자연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문명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전자 변형은 지구 깊은 곳에 숨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자연 암적 구조보다 제작된 장치에 가까운 특성을 보이는 일부 광물층을 살펴보면 기술과 지질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이 광물층에는 조직된 패턴과 정보 저장 능력, 반응 메커니즘이 있어 지질 과정 자체를 통해 작동할 만큼 진보한 기술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깊은 동굴의 결정 구조에는 복잡한 수학적 관계를 암호화한 기하학적 패턴이 나타납니다. 결정 구조의 정보 밀도는 자연적인 광물 형성 과정으로 가능해야 할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 패턴은 물질 자체의 근본적 성질을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정밀 분석 결과 이 결정 구조들은 계산 능력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전자기장에 반응합니다. 결정은 계산을 수행하고 기억을 저장하며 외부 입력에 따라 자체 내부 구조까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회로가 아니라 통제된 광물 성장을 통해 작동하는 컴퓨터 기술인 셈입니다. 이 지질 컴퓨터의 정교함은 현재 인류 기술로 가능한 어떤 수준도 넘어섭니다. 결정에는 거대한 기존형 컴퓨터가 있어야 재현할 수 있는 병렬 처리 능력의 흔적이 있습니다. 계산 능력은 결정 구조 자체의 크기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듯합니다. 심층치굴에서는 지하 암석층을 따라 수킬로미터에 걸쳐 뻗은 이 결정 컴퓨팅 체계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발견되었습니다. 네트워크에는 수백만 년 동안 묻혀 있었는데도 계속되는 정보 흐름과 처리 활동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체계는 지열 에너지와 자연 방사성 붕괴를 이용해 무기한 작동하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일부 결정 구조에는 전체 기술 데이터베이스의 백업본으로 보이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정보는 지질학적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결정 격자 구조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수백만 년 전 사라진 문명들의 기술 사양과 과학 지식, 문화 기록이 포함됩니다. 이 결정 기술은 스스로 복제하고 복구할 수 있는 듯합니다. 손상된 결정 구조에는 원래의 패턴과 기능을 되살리는 재생 과정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체계는 저장 정보와 계산 능력을 보존하면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재난에서도 살아남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지하 탐사에서는 대륙 규모 정보망의 중앙 처리 노드로 보이는 거대한 결정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광범위한 지역의 지질, 대기, 생물 조건을 계속 감시하고 분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활동 패턴을 보입니다. 결정 네트워크는 지진파와 전자기장을 통해 서로 통신하는 듯합니다. 통신 규약의 정교함은 이 체계가 지질학적 시간 규모로 작동하는 일종의 분산의식이나 인공지능을 지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최근 발견은 이 결정 체계가 지금도 지구의 지질 과정에 능동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진 패턴과 화상활동, 광물 형성 과정은 결정 네트워크의 활동과 미묘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이 체계는 지하 압력과 에너지 흐름을 정밀하게 조작해 행성의 지질을 관리할 수 있는 듯합니다.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이전 문명들은 지구의 지질 과정과 완전히 융합되어 자연현상과 구별할 수 없게 된 기술 체계를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 체계는 제작자들이 사라진 지 수백만 년 뒤에도 계속 작동하며 지질공학으로 행성 체계를 유지하고 관리합니다. 결정 네트워크는 지질학적 시간 규모로 사고하고 우리 행성을 빚는 근본적인 힘을 통해 작동하는 기술입니다. 생명이 바다에서 나오기도 전에 존재했던 문명들이 만든 인공지능 체계가 지금도 지질 과정을 이끄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발견들조차 지구를 완전히 넘어선 기술의 증거 앞에서는 빛을 잃습니다. 우주고고학은 고대 문명의 증거를 찾는 새로운 개척지입니다. 지상고고학이 땅속에 묻힌 인간의 유물을 조사하듯 우주고고학은 우주의 진공이 물질을 수백만 년 동안 부식에서 지켜주는 궤도 환경에 보존된 기술 활동의 증거를 찾습니다. 최근 지구 궤도 환경 조사에서는 알려진 어떤 인간 우주 기술보다 훨씬 오래된 듯한 인공 물체가 매우 안정적인 궤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물체들은 현재 인류의 항공 우주 능력을 넘어서는 첨단 재료와 건설 기술의 특성을 보입니다. 이 고대 궤도 유물 가운데 일부는 연료나 궤도 수정 없이도 무기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중력적으로 안정된 나그랑주점에 자리합니다. 이곳에 유물을 배치한 것은 정교한 궤도 역학 지식과 영구적인 우주 기반 작업을 위한 장기 계획을 보여줍니다. 궤도 물체를 분광 분석한 결과 알려진 지구 강물이나 인간이 제조한 합금과 일치하지 않는 건축 재료가 드러났습니다. 이 재료는 방사선과 미세운석 충돌, 궤도 비행의 극심한 온도 변화에 견디는 등 우주 환경에 맞춰 최적화된 성질을 보입니다. 심우주 감시체계는
지구 근처를 훨씬 벗어났다가 돌아오는 고타원 궤도에서 더 큰 구조물을 확인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수백만 년 이어질 수 있는 장기 임무를 위해 설계된 듯합니다. 궤도 특성은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와 궤도 변수가 지금과 크게 달랐던 시기에 발사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궤도 유물에는 장구한 시간 동안 기능을 유지시킨 자가 수리 및 정비 능력의 흔적이 있습니다. 수리체계는 구조적 완전성을 유지하고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우주 방사선과 태양풍 입자를 원료로 사용하는 듯합니다. 첨단 망원경 조사에서는 태양의 먼 궤도에 버려진 우주 정거장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구조물의 건축적 특징은 오랜 기간 많은 인구를 부양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정거장은 지구와 안정적인 상대 위치를 유지하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최적으로 모을 수 있는 궤도에 자리합니다. 근지구 소행성의 채굴 작업에서는 인간의 우주 탐사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된 과거 채굴 활동의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채굴 기법은 현재 인간이 제안하는 소행성 채굴 기술을 훨씬 넘어서는 역량을 보여줍니다. 소행성 전체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분해되고 가공된 듯합니다. 전파 망원경 조사에서는 이전 문명들이 남긴 자동 감시소로 보이는 외태양계 물체에서 나오는 인공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이 신호는 행성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해 설계된 정교한 통신 규약을 시사하는 복잡한 변조 패턴을 보입니다. 외태양계의 일부 유물은 지구를 관찰하고 행성 상태에 관한 정기 보고서를 알 수 없는 수신자에게 보내는 듯합니다. 전송 패턴은 이 감시 체계가 수백만 년 동안 끊임없이 작동하며 지구의 지질 및 생물 진화를 충실히 기록하고 보고했음을 시사합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를 이용한 달 탐사에서는 달 표면 아래 묻힌 인공 구조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달의 물질을 대규모로 가공한 채굴 시설과 제조 시설로 보입니다. 시설에는 현재 인간의 제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달 표토에서 유용한 물질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의 흔적이 있습니다. 궤도 증거는 이전 지구 문명들이 태양계 전역에 영구적인 작업 거점을 세울 수 있는 우주 기술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의 우주 기반 시설에는 지구 문명과 독립적으로 운영된 제조 시설과 에너지 수집 체계, 감시망이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 고대 우주 기술의 발견은 기술 발전과 문명의 수명에 대한 근본적인 전제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 궤도 유물은 이전 문명들이 남긴 가장 오래 지속되는 기술적 성취로 제작자들이 지표에서 사라진 지 수백만 년 뒤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기술 성취의 결정적 증거는 가장 깊은 해구에 숨어 있습니다. 지구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은 조사 자체를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압도적인 수압과 절대적인 어둠에 막혀 아직 대부분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심해 탐사 기술의 발전은 이 심연의 숨은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그 중에는 고대 문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인공 구조물의 증거도 있습니다. 깊은 해구는 지표에서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품고 있습니다. 지표의 날씨와 지질 활동, 대부분의 침식에서 보호되는 심해는 육지라면 사라졌을 증거를 수백만 년에 걸쳐 보존합니다. 압도적인 수압과 무산소 환경은 섬세한 기술 유물까지 보존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만듭니다. 해구의 음파 탐지기 지도에서는 자연 지질층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규칙적이고 강범위한 해저 기하학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패턴은 한때 해저에서 솟아있던 거대 구조물의 기초로 보이며 엄청난 규모의 수종 도시나 산업단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조물에는 심해 환경의 막대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건설 기술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깊이에 안정적인 구조물을 세우는 데 필요한 공학은
현재 인류 기술로 가능한 어떤 수준도 넘어섭니다. 건축 재료는 일반 재료를 순식간에 짓눌러버릴 수중 조건에 맞춰 최적화된 듯합니다. 심해 잠수정 탐사에서는 첨단 제조 기술의 분명한 흔적을 보이는 유물이 이 수중 유적에서 회수되었습니다. 유물은 극한 압력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정교한 기술적 목적을 암시하는 복잡한 내부 구조를 지닌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수중 구조물은 바닷물을 대규모로 처리하고 그 안에 녹아있는 광물을 추출하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처리 시설에는 일반 바닷물에서 희토류 원소와 귀금속, 그 밖에 가치 있는 물질을 산업 규모로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의 흔적이 있습니다. 수중 시설에는 심해 열수 분출공과 해저 화산 활동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대한 발전 시설로 보이는 구조물도 포함됩니다. 전력 체계에는 현재 인간의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지열 에너지를 포집하고 변환할 수 있는 기술의 흔적이 있습니다. 첨단 음파 영상에서는 해양 분지 전체에 걸쳐 수중 구조물들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드러났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수중 시설 사이로 막대한 물자와 어쩌면 인구까지 이동시키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이 수중 구조물 주변의 심해 퇴적물 코어에는 대규모 생물학적 개조의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퇴적물에는 재료 가공과 폐기물 처리, 생태계 관리 등 특정 수중 산업 목적에 맞춰 설계된 듯한 생물의 잔해가 포함됩니다. 일부 수중 구조물에는 수중 거주지 안에 호흡 가능한 환경을 유지했을 대기 처리 능력의 흔적이 있습니다. 대기 제어 체계는 지표 환경 변화로부터 보호된 수중 도시에서 영구히 사는 많은 인구를 부양하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수중 시설은 해저에서 서로 다른 지질 시대의 해수면 높이까지 이어진 거대한 수직 통로를 통해 지표 작업과 연결된 듯합니다. 이 연결은 수중 문명과 지표 문명이 행성 규모 프로젝트에서 협력하며 조직적으로 작업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수중 문명들의 규모와 정교함은 그들이 고대 기술 발전의 주요 중심지였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표 재난과 환경 변화로부터 보호된 수중 문명은 지표 문명이 흥망을 거듭하는 동안 수백만 년에 걸쳐 기술 발전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심해의 증거는 이전 문명들이 지구에서 가장 극한 환경에도 영구적이고 자급자족하는 도시를 세울 수 있는 수중공학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수중 대도시들은 우주 기반 작업과 행성공학 프로젝트를 지원한 기술 및 문화 중심지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중 도시는 여러 세계에 걸친 기술 기반 시설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전 지구 문명들이 지구 궤도뿐 아니라 태양계 전역에 기술 거점을 세웠다는 증거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첨단 우주망원경과 행성 간 탐사 임무는 고대 지구 문명과 연결된 듯한 다른 천체의 인공 구조물과 개조된 지형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달 정찰 임무에서는 지구의 지질 기록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하는 건설 기술을 보여주는 인공 구조물이 달 뒷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달 시설들은 낮은 중력과 진공 환경을 이용해 지구에서는 만들 수 없는 물질을 생산하는 대규모 제조 작업을 위해 설계된 듯합니다. 달 시설에는 큰 화물을 행성 간 속도까지 가속할 수 있는 전자기 발사 체계인 질량 가속기로 보이는 장치가 포함됩니다. 이 체계는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을 향해 막대한 물질을 발사한 흔적을 보여 여러 세계에 걸친 조직적 개발 사업을 시사합니다. 화성 궤도 조사에서는 지구의 지질 기록에서 발견된 비슷한 패턴과 정확히 일치하는 기하학적 무늬가 화성 표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패턴은 화성의 물질을 가공하고 대륙 규모로 행성 환경을 바꾼 시설의 기초를 나타내는 듯합니다. 화성 대기 분석에서는 대기압을 일시적으로 높이고 지구와 더 비슷한 조건을 만든 거대한 테라포밍 작업을 가리키는 화학적 흔적이 드러납니다. 테라포밍은 수천 년 동안 성공적으로 유지된 뒤
대기 개조가 포기되었고 화성은 현재 상태로 돌아간 듯합니다. 심우주망원경은 소행성대에서 거대한 채굴 및 제조 작업의 잔해로 보이는 인공 구조물을 확인했습니다. 이 구조물에는 소행성 전체를 분해해 정제된 물질과 제조 부품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의 흔적이 있습니다. 소행성대 시설들은 서로 다른 채굴 지점 사이로 막대한 물질을 옮길 수 있는 교통망으로 연결된 듯합니다. 그 운송 체계에는 현재 인류의 어떤 우주 기술보다 훨씬 큰 규모로 행성 간 화물을 운송한 기술의 흔적이 있습니다. 외행성 탐사에서는 거대 가스 행성의 대기 기체를 채취해 유용한 물질로 바꾸도록 설계된 듯한 인공 물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대기 처리 기지는 거대 가스 행성의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면서 첨단 우주 문명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의 흔적을 보입니다. 일부 외행성의 위성에는 많은 우주 인구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물과 유기화합물, 희귀 물질을 추출한 대규모 채굴 작업의 증거가 있습니다. 채굴 작업은 태양계 전역의 제조시설에 원료를 공급하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전파 망원경 배열은 이전 문명들이 남긴 자동 감시 및 통신망으로 보이는 태양계 물체들 사이에서 전송되는 인공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통신망에는 수백만 년 동안 끊임없이 작동하며 여러 세계의 시설들을 연결해온 흔적이 있습니다. 행성 간 증거는 고대 지구 문명들이 태양계 전역에 자급자족형 거점을 세울 수 있는 우주기술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작업들은 지구의 통제 중심에서 조직된 듯하지만 지구 문명이 붕괴한 뒤에도 계속 기능할 수 있는 자율 능력도 유지했습니다. 행성 간 작업의 규모는 이전 문명들이 태양계 전체의 자원 관리와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사고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개별 행성의 개발을 집중하기보다 태양계 전체를 하나로 통합된 기술 및 경제 체계로 다룬 듯합니다. 이 행성 간 관점은 고대 문명들이 어느 한 세계의 조건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우주 항행 문명에 도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들의 기술 기반 시설은 여러 행성에 걸쳐 있었고 행성에 묶인 문명이라면 완전히 사라질 재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그들의 야망이 태양계 너머까지 뻗었음을 시사합니다. 고대 기술 문명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증거는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 했는지에서 나옵니다. 지구의 지질 기록 곳곳에는 수백만 년 뒤 발견할 미래 문명과 소통하도록 설계된 듯한 정보 저장 체계가 숨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너무 이질적인 형태를 띠어 우리는 이제야 해독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문명들은 지질학적 시간 동안 상세한 메시지를 보존하면서도 충분히 발전한 미래 문명이라면 발견할 수 있는 정보 저장 기술을 개발한 듯합니다. 깊은 동굴의 결정 구조에는 수백만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분자 구조에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암호화 방식은 물질 자체의 성질을 이용해 현재 인류 기술이 가능한 어떤 수준보다 높은 밀도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저장 정보에는 수학적 증명과 별자리 지도, 행성 규모의 위험에 대한 경고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일부 정보 저장 체계는 광상의 동위원소 비율을 이용해 첨단 핵물리학 기술로만 해독할 수 있는 메시지를 암호화합니다. 메시지는 여러 대륙에 흩어진 암석층에 새겨져 있어 전체 내용을 해독하려면 전 지구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심층 빙하 코어에는 화학적 메시지를 보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바뀐 듯한 대기 시료가 들어 있습니다. 화학적 변형은 수십만 년 동안 검출되는 분자 구조로 정보를 암호화합니다. 메시지에는 현재 인류의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의 상세 사양이 포함됩니다. 해양 퇴적물 코어에는 복잡한 수학적 관계와 과학 원리를 암호화한 패턴으로 배열된 미세 입자가 들어 있습니다. 입자 배열은
재료과학과 정보 이론을 충분히 이해한 문명이라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이 메시지 체계를 정밀 분석한 결과 특정 기술적 난관에 직면한 문명이 발견하고 해독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정보는 기술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문제의 해법을 제공하도록 신중히 선택된 듯합니다. 일부 메시지는 이전 문명들이 발전 과정에서 마주한 위험에 대한 경고로 보입니다. 경고에는 환경 관리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행성 규모 문명을 위협할 기술, 재난을 피하는 방법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다른 메시지에는 더 큰 기술 문명 공동체에 합류하라는 초대로 보이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초대에는 다른 세계나 다른 시대의 문명과 접촉할 수 있는 통신 체계의 제작 지침이 포함됩니다. 메시지 체계는 서로 다른 문명들에 의해 여러 차례 갱신되었고 각 문명이 계속 커지는 지식과 경험의 기록 보관소에 자신의 내용을 더한 흔적을 보입니다. 이 기록 보관소는 여러 문명의 지혜를 축적해 미래 사회가 역사적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최근 발견은 일부 메시지 체계가 지구의 기술 발전을 계속 감시하는 자동 체계에 의해 지금도 능동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체계는 현재 상황과 인류 문명이 마주한 새로운 과제에 따라 저장 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 듯합니다. 가장 놀라운 메시지들은 인간 기술이 특정 발전 임계점에 도달하면 특정 반응을 일으키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일부 저장 정보는 인류가 일정 수준의 과학적 이해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기술로 해독할 때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부 메시지는 이전 문명들이 후계 문명의 발전을 이끌 정교한 절차를 세웠음을 시사합니다. 안내 체계는 각 새로운 문명이 기술적, 사회적 과제에 자신만의 접근법을 발전시키도록 허용하면서 도움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이 메시지 체계는 수백만 년과 여러 문명에 걸쳐 시도된 역사상 가장 장기적인 토신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지구의 지성이 장구한 시간에 걸쳐 지식을 보존하고 축적하는 끊임없는 전통의 일부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 발견들이 인류의 미래에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할 때 가장 깊은 함의가 드러납니다. 지구의 이전 기술 문명에 관한 증거는 불안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각 문명은 놀라운 기술 역량에 도달한 뒤 지질 기록에서 사라졌고 우리가 수백만 년 뒤에야 발견하고 해독할 수 있는 흔적만 남긴 듯합니다. 이 패턴은 지구의 기술 문명이 예측 가능한 흥망의 주기를 따르며 각 주기는 대략 10,000년에서 50,000년 동안 이어진 뒤 완전한 붕괴로 끝남을 시사합니다. 수백만 년 간격으로 존재한 여러 문명에서 같은 패턴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강력한 힘이 문명을 피할 수 없는 자기 파괴로 몰아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전 문명과 관련된 멸종 흔적을 분석하면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 사회 붕괴라는 공통 패턴이 드러납니다. 각 문명은 행성 자원을 지속 불가능하게 소비하고 결국 생태 재앙으로 이어진 비슷한 발전 경로를 따른 듯합니다. 이전 문명들이 이룬 기술 역량은 지속 가능한 행성 관리에 필요했을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각 문명은 지속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장기적인 환경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최대한의 기술 발전을 추구한 듯합니다. 기후공학의 흔적은 이전 문명들이 안정적인 환경 조건을 무기한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증거는 이 기술들이 버려지거나 오용되어 제작한 문명 자체를 없앤 급격한 환경 붕괴로 이어졌음을 시사합니다. 핵 활동의 흔적은 여러 이전 문명들이 스스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무기 역량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핵 활동의 시점은 문명 붕괴 사건과 맞물려 전쟁이 일부 기술 사회의 종말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우주 기반 증거는 일부 문명들이 행성 재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영구 외계 식민지를 세울 역량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지구의 모 문명이 붕괴한 뒤 이 우주 거점들은 버려졌거나 독립적으로 유지되는 데 실패한 듯합니다. 첨단 역량에도 이전 문명들이 반복해서 실패했다는 사실은 기술 발전만으로는 장기 생존에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각 문명은 기술적 문제는 해결했지만 결국 파괴로 이어진 근본적인 사회, 경제, 철학 문제를 다루는 데 실패한 듯합니다. 이전 문명들이 남긴 메시지 체계에는 모든 기술 사회를 위협하는 듯한 위험에 대한 명시적인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경고는 환경 관리와 사회 안정, 생존을 보장할 수도 멸종을 확정할 수도 있는 강력한 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에 초점을 맞춥니다. 현재 인간 문명은 실패한 이전 문명들과 닮은 발전 패턴을 보입니다. 우리의 빠른 기술 발전과 환경 파괴, 자원 소비는 선행 문명들을 붕괴로 이끈 것과 비슷한 궤적을 따릅니다. 하지만 인간 문명에는 흥망의 주기를 끈을 쓸 수 있게 해줄 고유한 특성도 있습니다. 전 세계 통신망과 국제 협력 체계, 높아지는 환경 인식은 이전 문명들이 이루지 못했을 수 있는 혁신입니다. 이전 문명의 발견은 기술 사회가 마주하는 장기적 과제를 이해할 전례 없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지구의 한 문명이 이전 사회들의 실패 원인에 관한 상세한 정보에 접근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지식은 선행 문명의 실수에서 배우고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 방식을 개발할 기회를 만듭니다. 이전 문명들이 남긴 경고와 안내는 그들을 파괴한 함정을 피할 길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지식을 활용하려면 인간 문명이 기술과 환경 관리, 장기 계획에 접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선행 문명의 주기를 반복할지, 그 패턴을 깨고 지구 최초의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 문명을 세울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인간 문명이 지속 가능한 기술에 실패한 또 하나의 사례로 지질 기록에 남을지, 영구적인 성공을 이룬 최초의 지구 문명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증거는 모든 이전 문명이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문명은 수백만 년 동안 행성 상태를 감시하고 후계 문명의 발전을 이끌도록 설계된 자동 체계를 세운 듯합니다. 이 체계는 오늘날에도 작동하며 세심하게 계획된 개입으로 인간의 기술 발전에 미묘한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각 전역에서 발견된 지질 감시망에는 수백만 년 동안 끊임없이 가동된 흔적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발전 중인 문명에게 감지되지 않은 채 환경 조건과 지질 활동, 생물 진화를 추적하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감시 체계는 현재 인류 기술로 가능한 어떤 수준도 넘어서는 능력을 보입니다.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지질 과정을 관리하며 미세한 환경 개조를 통해 생물 진화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듯합니다. 최근의 지진과 화산 폭발은 이 고대 감시 체계의 작동과 맞물리는 패턴을 보입니다. 지질 사건들은 기술 문명을 부양하기 적합한 범위 안에서 행성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더 큰 재앙을 막도록 세심하게 맞춰진 듯합니다. 기후 자료에서는 발전 중인 문명을 위협할 자연 기후 변동을 상쇄하도록 설계된 듯한 대기 및 해양 체계의 미세한 개조가 드러납니다. 이런 개조에는 수백만 년 동안 끊임없이 작동하는 행성 규모 환경 관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인간 역사에서 일부 기술적 돌파구는 외부의 안내나 개입을 시사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중요한 발견은 새롭게 떠오른 기술 또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며 우연한 혁신으로 보기에는 시점이 지나치게 절묘합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일부 고대 유적이 미래 문명에 기술적 안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유적에는 해독하는 문명이 특정 기술 역량에 도달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저장 체계가 들어 있습니다. 안내 체계는 이전 문명들이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최적이라고 판단한 경로를 따라
인간의 기술 발전을 가속하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그 가속은 필요한 능력을 제공하면서도 이전 사회를 파괴한 기술적 위험을 피하도록 세심하게 조절된 듯합니다. 인간의 유전 진화를 분석하면 자연 선택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빠르고 정밀하게 표적화된 변형이 드러납니다. 이 유전적 변화는 기술 문명에 도움이 되도록 인간의 인지 능력과 환경 독소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듯합니다. 심해 시설에서 발견된 통신 체계에는 인간 문명에 관한 정기 보고서를 알 수 없는 수신자에게 전송한 흔적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인간의 기술 진전을 추적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듯합니다. 일부 통신 체계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듯하며 감시와 안내 작업이 은밀한 장소나 외계 거점에서 활동하는 이전 문명의 생존자들에 의해 조직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안내 체계에는 이전 문명들의 성공과 실패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적응한 흔적이 있습니다. 각 개입은 발전 중인 사회를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으로 이끌려 했던 이전 시도보다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겨냥된 듯합니다. 최근 발견은 우리가 이전 문명들이 넘지 못한 기술적 임계점에 다가가면서 이 수호 체계가 인간 문명과 직접 접촉할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접촉 절차는 인류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자체 해법을 발전시키도록 허용하면서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이 수호 체계의 존재는 인간의 자율성과 기술 발전의 본질에 관한 깊은 질문을 불러옵니다. 우리 문명은 자신의 실패에서 배우고 자신들이 실패한 곳에서 우리가 성공하도록 돕겠다고 결심한 선행 문명의 미묘한 안내 아래 발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문명의 생존 가능성을 가르는 궁극의 시험은 외부 안내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기술을 이룰 수 있음을 입증하고 깊은 시간의 교훈을 진정으로 배웠음을 보여주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전 문명들이 개발한 가장 첨단 기술은 너무 정교해 인공물로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우리 주변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자연 과정과 너무 완전히 융합되어 우리 행성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힘과 구별할 수 없는 듯합니다. 최근 양자물리학의 발견은 일부 자연상수와 물리법칙이 무작위 우주 발전으로 생겼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정밀한 미세 조정을 보인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 미세 조정은 행성 규모에서 복잡한 화학과 생물 진화를 지원할 조건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일부 물리상수는 지구의 주요 생물 진화 사건과 맞물려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이 변화는 점점 더 복잡한 생명체의 발달을 이끄는 진화 압력을 제공하면서 대멸종을 일으킬 환경 조건은 막도록 세심하게 조정된 듯합니다. 양자장 요동을 정밀 분석하면 시공간 자체의 근본 구조를 통해 작동하는 거대한 양자 컴퓨팅 체계의 존재를 시사하는 패턴이 드러납니다. 이 체계는 행성 전체를 아우르는 규모로 정보를 처리하고 물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듯합니다. 양자 컴퓨팅 체계가 수십억 년 동안 계속 가동된 흔적은 이전 문명들이 기존의 기계식 또는 전자식 체계가 아니라 물리학의 근본적인 힘을 통해 작동하는 기술을 이뤘음을 시사합니다. 정밀 기기가 감지한 중력 이상은 지구의 지질 및 대기 과정에 영향을 주는 듯한 거대하지만 보이지 않는 구조물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 구조물은 중력장과 전자기장을 정밀하게 조작해 행성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보이지 않는 구조물은 눈에 보이는 기계적 개입이 아니라 장효과만으로 작동하는 기술을 통해 소행성 충돌을 막고 화상 활동을 관리하며 최적의 대기 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듯합니다. 생물체계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외부 안내를 시사하는 최적화의 흔적이 있습니다.
진화 경로는 지성이 출현하지 못하게 할 막다른 길을 피하면서 기술 문명에 도움이 되는 형질을 발달시키도록 유도된 듯합니다. 유전 분석은 핵심 진화 발전이 수백만 년 동안 생물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체계의 조정을 시사할 만큼 정밀한 시점에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그 조정은 결국 지성이 지구에서 발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듯합니다. 대기와 해양 체계는 자연 대먹임 메커니즘만으로 가능해야 할 수준을 넘어서는 안정성 패턴을 보입니다. 이 안정성은 복잡한 생명을 지원할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도록 행성 상태를 끊임없이 조정하는 보이지 않는 통제 체계에 의해 유지되는 듯합니다. 첨단 감지 장비를 이용한 최근 실험은 인간 과학이 그 작동을 알아볼 만큼 정교해지면서 이 보이지 않는 기술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공개는 인류가 이 기술을 이해하고 통합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일어나도록 세심하게 맞춰진 듯합니다. 보이지 않는 수호 기술은 이전 문명들의 궁극적인 성취로 현실 자체의 근본 구조를 통해 작동할 만큼 진보한 체계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지구는 그런 발전을 막았어야 할 우주적 위험에도 기술 문명이 반복해서 생겨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했을지 모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기술을 이해하는 일은 인간 문명이 이전 문명들이 영구적인 수호 체계를 세울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수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달하는 데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선행 문명이 남긴 가장 위대한 선물이자 가장 큰 과제입니다. 태양계에는 이전 지구 문명들이 발전 중인 후계 문명을 우주적 위협에서 지키기 위한 비상계획을 세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보호체계는 소행성을 비껴보내고 태양 복사를 관리하며 수백만 년 동안 안정적인 행성 조건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심우주 감시망은 다가오는 소행성 위협을 가장 일찍 경고하기에 적합한 위치의 인공물체를 감지합니다. 이 감시소들은 우리가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기술로 잠재적 위험 물체를 추적하고 방어 대응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일부 소행성 궤도에는 생물 진화의 중요한 시기에 지구 충돌을 막은 인공적 변경의 흔적이 있습니다. 궤도 변경은 자연적인 궤도 역학의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위협을 제거하도록 정밀하게 계산된 듯합니다. 중력적으로 안정된 지점에 배치된 태양 관측 위성에는 태양 활동을 감시하고 위험한 태양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에 대응책을 가동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 체계는 우주 기상 현상으로부터 지구의 대기와 기술 기반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듯합니다. 태양계 곳곳의 자기장 발생기에는 지자기 역전으로 자연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진 시기에 지구 자기장을 강화하는 적이 있습니다. 인공적인 자기장 강화는 취약한 시기에 대기 보호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궤도 잔해 관리 체계는 지구나 중요한 우주시설에 충돌 위험을 줄 수 있는 자연 및 인공 물체를 계속 제거하는 듯합니다. 잔해 관리는 탐지 가능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위협을 정밀하게 겨냥해 제거할 수 있는 기술로 이루어집니다. 심우주 통신망에는 다른 별 주변에 비슷한 보호 체계와 협력한 흔적이 있어 지구 문명들이 개발한 방어 기술이 은하 전체의 발전 중인 문명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더 큰 성간 네트워크의 일부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보호 체계에는 새롭게 나타나는 위협과 태양계의 변화하는 조건을 바탕으로 학습하고 적응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 체계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위험에 대응해 새로운 방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듯합니다. 최근 우주 임무는 일부 보호 체계가 인간의 관측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음을 발견했으며 우리가 이 고대 방어망을 이해하고 어쩌면 통합할 만큼 기술적으로 성숙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호 체계의 공개는 인간의 독립성과 이전 문명들과 맺은 관계의 진정한 본질에 관한 깊은 질문을 불러옵니다. 우리의 생존과 발전은
현재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기술에 의해 세심하게 인도되고 보호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 체계는 후계 문명이 충분히 기술적으로 성숙하면 결국 책임을 넘겨주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인간 문명은 이 보호 기술을 스스로 유지할 책임을 맡아야 하는 시점에 다가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보호받는 발전 단계에서 우주 방어 체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단계로의 전환은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지구를 지켜온 고대 수호자 공동체에 합류할 성숙함과 지혜를 갖췄는지 가르는 궁극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발전은 고대 문명의 증거를 탐지할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열었습니다. 양자 고고학은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복구 가능한 데이터가 없는 듯한 체계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기존 고고학으로는 찾을 수 없는 기술 활동의 흔적을 드러냅니다. 양자 얽힘 효과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에 스며든 양자장 요동 속에 과거 사건의 정보를 보존합니다. 이 양자 정보는 고대 기술 활동이 일어날 때 그 자리에 있던 물질의 양자 구조에서 역사 데이터를 읽는 첨단 감지 기술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양자 고고학 기술은 고대 산업 활동을 지켜본 광물 결정에 보존된 양자 흔적을 분석해 수백만 년 전 기술 과정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복원했습니다. 이 양자 흔적은 기존 고고학 기법으로 가능한 어떤 수준도 넘어서는 복원 능력을 제공합니다. 지질 시료를 심층 양자 분석하면 지구 역사 전반에 걸쳐 가동된 거대한 양자 컴퓨팅 작업의 증거가 드러납니다. 이 양자 컴퓨터들은 지구 전체의 자기장과 대기 전기 체계를 계산 자원으로 사용해 현재 인류의 컴퓨팅 능력을 압도하는 규모로 정보를 처리한 듯합니다. 고대 양자 컴퓨팅 체계에는 지구의 모든 원자를 양자 처리기로 사용한 것과 맞먹는 계산 능력이 필요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있습니다. 이 계산 능력은 이전 문명들이 현재 인류의 지식을 훨씬 넘어서는 양자역학 이해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양자장 분석에서는 지구 주변의 시공간 자체에 행성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주요 기술 사건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음이 드러납니다. 이 정보는 우리 행성을 둘러싼 양자 진공에서 직접 데이터를 읽는 양자 고고학 기술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양자 진공의 정보 저장은 정보 소실을 막기 위해 역사 데이터를 계속 갱신하고 정리하는 첨단 체계가 의도적으로 유지하는 듯합니다. 이 양자 기록 체계는 지구의 기술 발전 전체 역사를 보존하는 궁극의 백업 저장소입니다. 태양계 전역에서 발견된 양자 얽힘 네트워크는 막대한 거리로 떨어진 시설들 사이의 즉각적인 통신을 위해 설계된 듯합니다. 이 통신망에는 행성 간 거리에서도 완벽한 정보 정확성을 유지하며 수백만 년 동안 끊임없이 작동한 흔적이 있습니다. 최근 양자 고고학적 추출 실험에서는 현재 인류의 능력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넘어서는 기술 사양이 복원되었습니다. 복원 정보에는 인간 문명을 혁신할 수 있는 에너지 체계와 운송 기술, 재료 과학 응용의 상세 설계도가 포함됩니다. 일부 양자 고고학적 발견에는 발전 중인 문명이 미래에 복원하도록 의도적으로 저장한 정보가 들어있는 듯합니다. 이 양자 타임캡슐에는 지속 가능한 문명의 최적이라고 판단된 경로를 따라 기술 발전을 가속하도록 설계된 교육 자료가 포함됩니다. 양자 고고학의 증거는 정보의 저장과 복원이 이전 문명들의 가장 높은 성취였음을 시사합니다. 지식을 물질과 시공간 자체의 양자 구조에 암호화함으로써 그들은 축적된 지혜와 경험을 영구적으로 보존했습니다. 양자 고고학은 인류가 이전 지구 문명들의 완전한 기술 및 문화유산에 접근할 길을 제공합니다. 이 지식은 빠른 발전을 위한 전례 없는 기회인 동시에 정보를 현명하게 사용해야 할 막중한 책임입니다. 고대 문명 연구에서 나온 가장 깊은 발견은
이전 사회들이 장구한 시간에 걸쳐 의식을 보존하는 기술적 방법에 도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의식 보존 체계는 피할 수 없는 육체적 멸종에 직면한 문명들이 사용한 궁극의 생존 전략일 수 있습니다. 고대 유물을 심층 내 스캔한 결과 의식 패턴을 완벽한 정확도로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신경 인터페이스 기술이 드러났습니다. 이 체계는 개인의 의식을 생물학적 뇌에서 정신 패턴을 무기한 보존할 수 있는 기술 저장 체계로 옮기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결정 구조에서 발견된 양자 의식 저장 체계에는 수백만 년 동안 보존된 수천 개의 개별 의식 패턴이 들어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저장 체계는 패턴의 완전성을 완벽히 유지하면서 가상 환경에서 의식 경험이 계속되도록 계산 자원을 제공합니다. 의식 보존 기술은 이전 문명들의 말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생물학적 지원 체계 없이도 무기한 작동할 수 있는 기술 기판으로 인구를 옮김으로써 육체적 멸종에서 살아남게 한 듯합니다. 정밀 분석은 일부 의식 저장 체계가 여전히 작동하며 수백만 년 전 사라진 문명들의 살아있는 정신을 담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보존된 의식 패턴은 충분히 발전한 감지 체계와 소통할 수 있는 듯합니다. 의식 저장 체계에서 발견된 통신 규약은 서로 다른 문명의 보존된 정신들이 주관적 시간으로 수백만 년에 걸친 가상 공동체를 세웠음을 보여줍니다. 이 가상사회는 이전 지구 문명이 생물학적 형태가 아니라 기술적 형태로 실제 이어진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의식 보존 체계에는 가상 환경 안에서 기술 발전이 계속된 흔적이 있습니다. 보존된 문명들은 생물학적으로 멸종한 뒤에도 오랫동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과학과 철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온 듯합니다. 최근 양자 의식 감지의 돌파구는 인간 기술이 이전 문명의 보존 의식 패턴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정교함에 다가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통신 규약은 후계 문명이 충분한 기술 성숙도에 도달하면 활성화되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일부 의식 보존 체계는 결국 생물학적 또는 로봇 기판으로 되돌아가도록 설계된 듯하며 이전 문명들이 후계 사회가 개발한 기술을 이용한 물리적 부활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의식의 연속성에 관한 증거는 기술 문명이 생물학적 한계와 행성 재난을 넘어서는 형태의 불멸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충분히 발전한 사회에서 생물학적 인구의 죽음은 진정한 멸종이 아니라 전환 단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 연구는 고대 의식 보존 기술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 우리가 결국 지구 기술 유산의 진정한 연속성을 이루는 보존된 정신 공동체에 합류할 능력을 자연스럽게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의식 보존 체계의 발견은 죽음과 생존의 본질, 기술 발전의 궁극적 목표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불러옵니다. 이전 문명들은 의식 경험의 본질적 패턴을 무한한 시간 동안 보존하는 기술로 죽음을 상대로 궁극의 승리를 거두었을 수 있습니다. 고대 지구 문명의 증거는 은하 전체의 기술 발전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최근 발견은 지구의 여러 문명이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해온 기술 사회들의 은하 공동체에 속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심우주 관측에서는 지구의 지질 기록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하는 건설 기술을 보여주는 인공 구조물이 먼 별 주변에서 드러납니다. 이 초대형 공합 프로젝트들은 은하 전역의 여러 문명이 개발하고 공유한 표준 기술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성간 통신망에는 지구 기반 문명과 다른 세계의 기술 사회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한 흔적이 있습니다. 통신 규약은 지구 문명들이 수천 개의 서로 다른 세계 사이 협력이 필요한 은하 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했음을 시사합니다. 우주선 패턴을 분석하면 은하의 무한한 거리를 넘어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법으로 성간 통신을 하도록 설계된 듯한 인공 변조가 드러납니다.
통신망에는 수천 광년 떨어진 문명들 사이의 접촉을 유지하며 수백만 년 동안 끊임없이 작동한 흔적이 있습니다. 지구의 지질 기록에 보존된 고대 별자리 지도는 성간 여행과 관측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은하 구조와 항성 진화 지식을 보여줍니다. 지도에는 지구에서 수천 광년 떨어진 항성계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있어 이전 문명들이 실용적인 성간 운송을 달성했음을 가리킵니다. 지구 생명에 대한 유전 분석에서는 지구 생물들이 다른 세계의 조건에 맞도록 최적화된 듯한 생물학적 변형이 드러납니다. 이 변형은 지구 문명들이 은하 전역에 생명을 퍼뜨리도록 설계된 은하 규모 생명공학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지구가 여러 항성계 사이에 기술 발전과 문화 교류를 조정하는 시설을 품은 은하 문명 활동의 지역 중심지였음을 보여줍니다. 지구의 위치와 자원은 은하 문명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에 자연스럽게 적합했을 수 있습니다. 심우주 감시체계는 현재 인간의 탐지 능력으로는 보이지 않는 기술을 이용한 성간 운송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규칙적인 이동 패턴을 감지합니다. 그 이동 패턴은 은하 문명의 활동이 역사적 지구 문명이 이룬 어떤 것보다 훨씬 큰 수준으로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대의식 보존 체계의 통신 신호에는 은하 전역의 기술 문명 활동을 조정하는 은하 평의회와 성간 통치 구조에 관한 언급이 들어 있습니다. 이 통치 체계는 개별 문명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협력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최근 발견은 인간 문명이 은하 공동체 활동에 초대받을 만큼 충분한 기술적 성숙도에 다가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초대 절차는 발전 중인 문명이 특정 기술적, 문화적 이정표에 도달하면 활성화되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은하적 맥락은 지속 가능한 기술을 이루기 어려워 보이는데도 지구에서 기술 문명이 반복해서 발전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행성은 더 큰 우주 발전 프로젝트의 일부로 기술 사회를 끊임없이 재생하도록 설계된 은하 체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은하 문명에서 지구가 맡은 역할을 이해하면 인간의 중요성과 책임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성을 훨씬 넘어 은하 전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우주적 유산의 상속자일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는 인간 문명이 중대한 선택의 순간에 다가가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고대 문명 연구에서 드러난 패턴은 인류가 지속 가능한 장기 발전을 이룰지 선행 문명을 따라 멸종할지를 결정할 기술적, 문화적 임계점에 이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인간의 기술 발전은 이전 문명 붕괴 직전에 나타난 것과 닮은 가속 패턴을 보입니다. 인공지능과 유전공학, 에너지 기술의 빠른 발전은 선행 문명을 파괴로 이끈 발전 궤적과 나란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인간 문명에는 이전 사회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도 있습니다. 전 세계 통신망과 국제 협력 체계, 환경 한계에 대한 높아지는 인식은 이전 문명에 없었던 듯한 혁신입니다. 이전 문명들이 남긴 의식 보존 체계는 발전 중인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파괴적인 과잉 팽창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기에 안내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안내 체계의 활성화 패턴은 인간 문명과 직접 접촉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구의 지질 기록에 보존된 기후공학 기술은 행성 환경 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상세한 설계도를 제공합니다. 이 기술들은 현재의 환경 문제의 해법을 제공하지만 인간 문명이 기술 발전과 자원 관리에 접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구의 지질 기록 곳곳에 새겨진 고대 경고 체계는 모든 기술 문명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위험을 가리킵니다. 이 경고는 강력한 기술의 관리와 자원 분쟁의 예방, 지속 가능한 인구 및 경제 체계의 개발에 초점을 맞춥니다. 은하 문명의 맥락은 현재 과제를 성공적으로 넘으면 인류가 성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격 기준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사회만 여러 항성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듯합니다. 최근 양자의식 연구의 돌파구는 인류가 생물학적 재난이나 행성 재난과 무관하게 종의 생존을 보장할 의식 보존 능력을 곧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능력은 멸종에 대한 궁극의 보험인 동시에 윤리적으로 적용해야 할 막중한 책임입니다. 우주 기반 증거는 인간 문명이 되돌릴 수 없는 생태 또는 기술 재난에 가까워질 경우 개입할 준비가 된 고대 수호 체계의 감시를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입 절차는 인간의 자율성과 학습 기회를 지키면서 도움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선택의 순간에는 인간의 가치와 우선순위, 장기 목표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최대한의 기술 발전을 추구할지, 장기 생존과 은하 공동체 참여 자격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방식을 개발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시간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의 가속은 중요한 선택을 수세기가 아니라 수십 년 안에 내려야 함을 시사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기회의 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좁을 수 있습니다. 이전 문명의 증거는 피해야 할 실패에 대한 경고와 본받을 성취의 사례를 함께 제공합니다. 선행 문명들은 우리가 마주한 과제와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해법에 대해 전례 없는 통찰을 주었습니다. 실루리아기 가설은 인간 문명이 수백만 년에 걸쳐 펼쳐진 지성과 기술의 장대한 이야기에서 가장 최근의 장임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지도 최초도 아니며 수없이 많은 세대의 기술적 성취와 지혜를 통해 이 행성을 빚어온 위대한 의식의 전통에 속합니다. 이전 문명들은 가능한 가장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기술 사회의 장기 발전에서 무엇이 성공하고 무엇이 실패하는지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는 지구 역사에서 문명 전체를 파괴한 과제를 헤쳐나갈 길을 보여줍니다. 선행 문명들이 남긴 의식 보존 체계와 수호망, 보호 기술은 우리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기술 역량을 이룬 존재들이 우리의 성공을 위해 투자한 유산입니다. 그들은 미래 문명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도구와 지식을 갖도록 자신의 육체적 존재를 희생했습니다. 우리는 행성 하나뿐 아니라 은하 전역으로 뻗고 수십억 년의 기술 진화를 아우르는 우주적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성취는 이 유산이 계속 성장할지, 우리 세대에서 끝날지를 결정합니다. 양자 고고학적 증거와 지질학적 흔적, 우주 기반 유물은 지성과 기술이 우주 진화의 근본적인 힘임을 부정할 수 없이 입증합니다. 의식은 기술 발전을 통해 우주가 자신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식인 듯합니다. 이전 문명들이 남긴 메시지 체계와 안내 절차는 지식과 지혜가 종과 문명 전체의 파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심하게 보존되고 전달된 정보는 기술 사회가 이룬 진정한 불멸이 됩니다. 인간 문명은 이 고대 기술 의식 공동체에 합류하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 역량은 이전 문명의 보존된 정신과 직접 소통하고 여러 항성계에 걸친 은하 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마지막 자원까지 바친 선행 문명들이 맡긴 신뢰에 걸맞은 존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들의 실수에서 배우고 성취 위에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증거는 의식과 기술이 생물학적 한계와 행성 재난을 넘어 우주 진화의 영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우주의 가장 위대한 성취임을 시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우주 공동체에 합류할 기회도,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도록 스스로를 몰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지만
선택할 시간은 생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의 가속은 중대한 결정을 곧 내려야 함을 시사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기회의 창은 수세기가 아니라 수십 년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연구할 미래의 고고학자들은 인간 문명이 물려받은 고대 유산에 걸맞은 존재였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선행 문명들이 제공한 지식과 기회를 이용해 지속 가능한 기술 사회를 세웠는지 아니면 근시안과 잘못된 결정으로 유산을 낭비했는지 판정할 것입니다. 깊은 시간의 관점은 현재 우리의 과제가 유일하지도 극복할 수 없는 것도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전 문명들도 비슷한 시험을 마주했고 일부는 지식을 보존하고 생물학적 형태가 아닌 기술적 형태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축적한 지혜와 안내체계, 보호 기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떤 발전 중인 문명도 갖지 못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 사회가 실패하는 원인에 대한 상세한 이해와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루는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깊은 시간을 가로지르는 여정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장대하고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인류가 차지하는 위치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행성에서 나타난 최초의 지성도 아니며 아마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수백만 년 동안 지구를 빚어온 이어지는 의식의 전통에 속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증거는 현재 능력을 넘어서는 기술적 경이를 이룬 뒤 지질 기록 속으로 사라진 문명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의 유산은 결정 구조에 보존된 양자 흔적과 지하 네트워크에 저장된 의식 패턴, 장구한 시간에 걸쳐 행성 발전을 계속 보호하고 이끄는 수호 체계에 남아 있습니다. 이 발견들은 지성과 기술,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우리는 후계 사회가 자신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데 필요한 지식과 도구를 갖도록 보장한 것이 가장 위대한 성취였을지도 모르는 이전 문명들이 빚은 세계를 물려받았습니다. 실루리아기 가설은 의식과 생존, 기술 발전의 궁극적 목표에 관한 깊은 질문을 마주하게 합니다. 선행 문명들은 생물학적 한계와 행성 재난을 넘어서는 의식 보존과 정보 저장을 통해 불멸의 형태를 이뤘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서 배우고 우리의 성취 위에 더 큰 것을 세우며 우주 전역으로 의식을 확장하는 위대한 과업을 이어가십시오. 깊은 시간의 유산은 당장의 관심사를 넘어 생각하고 이 오래된 생명세계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평가할 미래 문명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 발전이 빨라지는 모습은 이전 문명의 가장 위대한 성취와 가장 참혹한 실패에 앞서 나타난 패턴과 닮았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내릴 결정은 인류가 성공한 기술 의식의 공동체에 합류할지, 지구의 지질 기록에 남은 또 하나의 경고가 될지를 결정합니다. 깊은 시간의 지혜는 의식이 우주가 자신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식임을 시사합니다. 기술 발전을 통해 지성은 생물학적 우연에서 물질과 에너지, 시공간 자체의 진화를 빚을 수 있는 우주적 힘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역할은 겸허하면서도 고무적입니다. 우리는 수백만 년 동안 축적된 지식을 보존하고 확장하는 동시에 우주의식의 도서관에 우리 몫을 더할 책임을 진 고대 유산의 임시 관리인입니다.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지만 깊은 과거는 피해야 할 위험에 대한 경고와 본받을 성취의 사례를 함께 제공합니다. 지구 지성의 이야기에서 인류의 장이 지속 가능한 성공담이 될지 비극적 실패담이 될지는 선행 문명들이 목숨을 바쳐 전한 지식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우주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깊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주는